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좀 우울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 쪽의 상황이 좀 만만치 않게 흘러가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1.84%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38,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2.57%나 하락을 했거든요.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1.82%. 따라서 개별 주식의 모습을 살펴봐도 굉장히 많이 빠진 성장주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9.2%나 폭락을 했고요. 오픈도어가 8.44%, 테슬라가 7%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764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업스타트가 112달러, 그리고 6.7%가 빠졌죠. UiPath 역시 6.63% 하락, 레모네이드가 6.4%, 파이버가 6.36%, G스케일러 6.05%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루시드가 6.04% 마이너스, 니오가 6.02%, 텔러덕도 5.88%나 빠지면서 많은 성장주들이요 5%, 6%, 4% 정도 쭉쭉 빠지면서 굉장히 좀 낮은 주가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증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확신이 조금 흔들리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기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번의 조정장이 찾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총 33번의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마켓과 조정장을 합쳐서 33번이 있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정장은 최고점에서 10% 이상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간 33번 정도의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거의 매년 한 번씩은 10% 이상의 조정이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1980년도에는 17% 빠진 적이 있었고요. 81년도에 15%, 뭐 14%, 1987년도에는 33% 정도 10월 달에 빠진 적이 있었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보시면 1998년 8월 달에는 19.3%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2001년에 27.5%, 26%, 2002년에는 32%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02년 10월 달에는 보시는 것처럼 19.3%, 2008년에도 많이 떨어졌죠. 37%, 15%, 25%, 27% 이렇게 33번이나 조정이 찾아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중요하잖아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그 수치는 뭐냐면요, 이렇게 조정이 찾아오고 나서 1년 후에 주가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지금 쭉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로는 뭐냐면 2년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찾아온 이후에 1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 플러스로 돌아섰죠. 물론 이제 3번 정도는 빠진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 닷컴 버블이 꺼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역시도 4번을 제외하고, 닷컴 버블과 한 번을 제외하고는,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다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평균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42년간 조정장이 왔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는요 18.8% 정도 장이 하락을 했고요. 중간치를 보면 16.5%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금 10.3% 정도 S&P 500이 빠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보통 중간이 한 16%가 빠지는 게 중간치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지고 나서 몇 퍼센트가 보통 올라가냐면 1년 후에 평균치를 보면 24.8%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치를 봐도 25.9%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지는 수치는 한 16에서 18%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한 24에서 25% 정도 1년 만에 올라가 버리고요. 그리고 조정장이 찾아온 이후에 평균적으로 2년이 지나게 되면 평균 수치는 37.4%, 그리고 중간 수치를 보면 무려 45.2%가 올라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조정이 왔을 때는 굉장히 공포감이 엄습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조정이 찾아온 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급상승장이 있는데 이걸 놓치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조정이 찾아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주식 차트에서 조금 멀어지셔서 조만간 끝나겠지 하고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여지없이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바는 불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식 조정은 지금 이제 10%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몇 퍼센트가 빠지건 그 다음 1년, 2년을 보면 빠진 것 이상으로 더 급등하는 강세가 보통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의 미국 주식 첫 번째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조정장이 나온 이후에 급상승하는 장의 추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뉴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굉장히 좀 우울하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어닝 결과는 스킬즈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요, 스킬즈의 주가가 지금 어닝 발표 이후에 무려 26.87%나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숫자가 등장을 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스킬즈 플랫폼이 이번에 프레스 릴리즈를 보냈는데 4분기의 갭 EPS가 0.2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나 들 나왔다. 따라서 굉장히 저조한 어닝을 발표하게 된 게죠. 적자 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매출이 좋았어야 되는데 매출이 108.85 밀리언이 나와서 이 수치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60.7%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킬즈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스킬즈의 그 매출의 규모가 아직 분기별로 100밀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7%라는 것은 굉장히 좀 미약한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 분기까지 보면요, 보통 연간 74% 정도의 성장을 보였던 그런 주식이 스킬즈였거든요. 따라서 성장이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여기서 딱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5.2 밀리언이나 덜 나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게임 관련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혜주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 이러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죠. 자, 그로스 프로핏, 총 수익률은 56% 정도, 총 수익률이 아니죠. 총 수익 자체가 이제 어마운트가 56% 정도 성장을 해서 오히려 매출보다 성장세가 떨어지죠. 그리고 넷 로스, 순 손실이 나왔는데 순 손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는요, 67밀리언 정도의 마이너스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99밀리언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액티브 유저, 활성 사용자의 수라도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료 고객의 숫자가요, 56% 정도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보다도 오히려 작죠. 그리고 전체 사용자 수가 아직 1밀리언도 되지 않는다. 61만 명 정도. 따라서 사용자의 수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률이 56%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용자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ARPPU라고 부르는 거죠. 단 3%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수의 증가수 추세도 56%밖에 되지 않고 한 명이 기여하는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어닝 결과였죠.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것은 전망치잖아요. 과연 이번 결과는 굉장히 나빴지만 남아있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2022년 레비뉴 가이던스,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어낼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400밀리언을 나온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분기에 매출이 108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8밀리언을 4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4분기 동안, 다가오는 4분기 동안 400밖에 못 만다는 거는요, 오히려 성장이 멈춘다.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감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는 548밀리언이었는데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00밀리언 정도의 전망치, 예상치를 지금 가이던스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어닝 결과를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스킬즈 주식을 다 정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도저히 가져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이 둔화되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스킬즈는 수익률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성장세도 이렇게 둔화되고 2022년에는 거의 성장을 못한다고 지금 가이던스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가져갈 만한 이유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펀드멘탈이 굉장히 좋은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업스타트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널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스킬즈처럼 성장이 멈춰버린 성장주에 넣고 있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이런 종목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돼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스킬즈에 투자를 하셨다가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물론 이제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스킬즈의 투자 가치는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스킬즈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주가가 앞에서 살펴봤던 스킬즈처럼 쭉쭉 미끄러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보입니다. 바로 레모네이드인데요.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장중에 6.4%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어닝이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17%가 더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만 바라보면 레모네이드 역시 스킬즈처럼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러한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요, 레모네이드의 어닝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서 레모네이드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스킬즈처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런 주식인지 직접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모네이드는 4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1.14, 아직까지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좀 아쉽죠. 한 1센트만 더 만들어냈으면 미스라는 그 단어가 빠져나갔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41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랑 비교하면요, 무려 100%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100% 성장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 역시 1.6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가 보이는데 43%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 역시도 조금은 아쉬운 수치긴 하지만 142만 7천 명 정도를 확보하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40%가 넘는 이러한 고객의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더 중요하죠.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2022년 1분기의 가이던스 매출을 보게 되면 41에서 43밀리언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커다란 긍정적인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보면 에비타의 손실이 70에서 65밀리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적자 폭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년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주어지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미주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메트로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합병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메트로마일의 매출이 언제부터 이제 들어오냐가 굉장히 키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수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2분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매출부터, 그리고 늦어도 3분기 매출부터는 메트로마일의 매출이 이제 레모네이드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클루드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에는 메트로마일의 인수로 인해서 늘어나는 매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메트로마일이라는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연간 IFP라는 것이 있는데, IFP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포스 프리미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의 총액이 2022년에
내년에 7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번 인수권을 통해서 매출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에는 여기 지금 매출의 가이던스도 그렇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아직까지 이 메트로 마일을 인수함으로써 늘어나는 매출이나 아니면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202에서 205 밀리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적인 성장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비타의 로스 역시도 290에서 275 순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도 어느 정도 변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닝 결과를 보고요. 저는 레모네이드는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주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라는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메트로 마일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매출의 규모라든지 순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잖아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보험에 뛰어들면서 시장도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손실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참을성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시장에서는요,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7%나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테슬라의 주가가 764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테슬라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익스펜드 한다는 것은 이제 확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공장을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서 이러한 수용력을 증가시키냐면 샹하이 공장, 중국에 있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좀 분명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샹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는요. 보통 중국 내수로만 지금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제 다 수출량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따라서 지금 수출에 대한 디맨드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된 거죠. 자, 이번에 테슬라가 제출한 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이 그 문서에 따르면 이 문서는 이제 상하이 시 정부에 제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생산의 그 워크숍을 증대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의 숫자도 많이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장비를 돌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역시도 굉장히 좀 길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풀가동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샹하이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생산대 수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수용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요. 캐퍼시티라 그러죠. 자, 테슬라의 샹하이 공장에서 는 현재 1년에 한 45만 대 정도의 모델 3 그리고 모델 Y 두 개의 모델을 합쳐서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0만 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샹하이 공장인데 이 수치가 조만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샹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대 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믹스가 올라가겠죠. 믹스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생산대 수 중에서 샹하이 공장이 차지하는 그 퍼센티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프리몬트에서 만드는 게 반, 그리고 샹하이에서 만드는 게 반이었다면 이 퍼센티지가 샹하이 쪽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베를린 공장도 생기게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텍사스에도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믹스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이 두 공장만 놓고 보면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프리몬트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 개발된 수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 총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총 수익률이 20% 정도의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반면 샹하이 공장에서는 비용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노동력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절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40%나 되는 굉장히 비용 효율성이 높은 그런 공장이 샹하이거든요. 따라서 샹하이 공장에서 생산 대수가 올라간다면 그 의미는요. 단순히 생산 대수가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률까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식은요, 굉장히 좀 향후 테슬라의 그 어닝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사에 따르면 캐시 우드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의 그 인연을 끊고 있다, 이러한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자, 무슨 기사인지 직접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시 우드가 보인다,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인연을 끊고 있다. 커팅 타이라는 것은, 타이는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관계를 끊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의 인연을 끊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캐시 우드가 덤프했다는 얘기는 이제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주식을 버렸냐면 11.76 밀리언이기 때문에 1176만 주를 하루 만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화요일 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또한 18.28 밀리언 정도의 그 주식을 지난주에도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합치게 되면요, 지금 2월 17일 이후에 팔란티어를 무려 3천만 주를 팔아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팔란티어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식은, 팔란티어의 주가는 76.7% 정도 지금 최고점에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IPO 했을 때의 가격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1년 반 전에 팔란티어가 상장할 때 영상 하나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첫날 주가가 10달러에서 조금 떨어져서 9달러까지 떨어지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가로 다시 회귀를 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같은 정보를 보고 판단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캐시 우드의 판단이 틀렸다, 이런 거를 얘기할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면, 지난 어닝 결과에서 저는 경영진이 앞으로 4년, 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연간 30% 정도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러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경영진의 계획, 어떻게 보면 포부를 좀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캐시 우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캐시 우드에 대한 조롱 섞인 이런 댓글이라든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캐시 우드는 지금 많은 그 투자 기관 중에 유일하게 그들이 매매하는 현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캐시 우드가 굉장히 좀 많은 손해를 보고 이런 팔란티어 같은 주식을 팔아버렸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녀를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요, 항상 피해자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에게 항상 농락당했었거든요. 기관이 뭘 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말하는 거랑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그들의 매매 현황을 보여주면서 정당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캐시 우드인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녀가 지금 좀 어려움에 취하고 있고 그녀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러한 모습을 조롱하고 우리가 비웃는다면, 과연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그 경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한 것이 캐시 우드,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모습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투자 기관이 이러한 모습을 좀 닮아가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도 공정한 주식시장의 경쟁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시 우드가 좀 성공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캐시 우드라는 투자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텔리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크리스퍼와 함께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자, 인텔리아에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이번에 entered into니까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lease agreement, 즉 임대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를 임대했냐면 Manufacturing Facility, 즉 공장을 시설을 임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만 스퀘어풋 정도의 좀 대규모의 시설을 이번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추가한 것은 전략적인 투자다. 지금 현재는요, 가지고 있는 수용 시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요,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제약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트너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생산 시설을 늘려나가게 되면요, 어떠한 그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기 나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상업화 시켜야 할 텐데, 상업화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지금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이번에 임대하는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캐퍼시티는 수용력도 생기는 거고, 캐퍼빌리티는 능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뭐를 할 수 있는 수용력과 능력이 생기냐면, 인텔리아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다. 파이프라인은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를 얘기하는데, 치료제가 지금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확장할 수 있는 시설에 좀 수용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아진다면 그 중에서 한두 개씩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가서 상업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까지 갖추면서 인텔리아는 조금씩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기업에 관련된 소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위기가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일하고 있다. 로일이라는 것은 이제 심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 휘젓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시장의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의 상황을요, 전 세계적으로 휘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어떠한 추측이 성장을 하고 있냐면, 모스코에서, 즉 러시아가 아마도 사이버 어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요, 경제적인 제재를, 그러니까 생션이 이제 제재거든요. 이런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즈에 따르면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어택이 러시아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서양 국가의 그 정부 기관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좀 보안을 강화시키는 중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만한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기업이 발견이 된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요, 이러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어차피 그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식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스켈러가 나와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세 번째로 테너블, 바로니스, 폴티넷, 그 다음에 텔로스, 메디안트, 마지막으로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 뭐 이런 종목들이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그리고 혹시 사이버 테러의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조금 더 주가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올란다고 해서 환호성 칠 필요도 없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S&P 500,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S&P 500이 공식적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점에서 10% 이상 하락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목소리가 하나 있죠. 바로 톰 리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초긍정론자인 톰 리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요, 월가의 목소리가 방송이 되거든요. 오늘 월가의 목소리에서는 인텔, 모더나, 맥도날드, 줌, 코인베이스와 같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방송되는 월가의 목소리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undstrat's Tom Lee remains optimistic about the market and joins us this afternoon to talk more about the geopolitical tensions we're seeing. Tom, good to see you again. Great to see you, Carl and Morgan. You've said in prior times of stress that it's not a good time to be a hero. Is this one of those times? Well, I mean, it's been a very difficult setup for markets because we were already seeing markets struggle with inflation and Fed hikes and rising rates, and then now we have a real escalation of geopolitical tensions. And that's correct. It's tough to be a hero, but I think investors are on that sort of cliff edge, and I do want to just, encourage people. This is a good risk-reward moment for stocks. I know it's kind of ugly today, and it's been a very ugly few weeks, but I would still sort of lean pretty hard into this and say, this is not a time to be selling stocks. I'd rather be a buyer here, even if there is potentially some downside. I was going to say, it sounds like your view for the first half in general is somewhat treacherous before you see the markets improving in the back half of the year. If you were to get in around these periods, you'd be in for a few months of where it would demand you to be patient, I guess. That's right, Carl. I mean, I guess, in December we though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make money in the first 6 months of this year. But now we're in February, the market's down 10%. I mean, I think the one thing that we all have to ask ourselves is, how much more bad news can happen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first half that would push stocks down. And this is where I'm really starting to think that, maybe a lot of that downside that we thought would happen sometime in the first half, down 10%. I mean, we're already pretty much here. So, I know we're in a buyer strike, and I know investors are nervous, and nobody wants to see global conflict and deaths and civilian casualties. But at the same time, we should also just even look at what the market's telling us. I mean, Ukrainian stocks are actually outperforming, and they've outperformed for the past few days, even as Russian stocks are underperforming. So from that perspective, I almost would say a half full glass perspective that it may not be as bad as we think.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